축구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주간의 휴식기가 끝나고 다시 한번 K리그가 달리기 시작합니다. 2주간 휴식기 사이에 울산과 수원FC의 경기가 있었기 때문에 2주를 통으로 쉰 느낌이 안 드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대부분의 팀들이 휴식기를 보냈으니 과연 휴식기를 가장 잘 보낸 팀은 어디가 될지 지금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이번 라운드에 있는 경기들을 보기 전에 현재 K리그1 순위를 보겠습니다. 일단 1위는 전북현대가 공고히 위치를 하고 있고요. 2위부터는 김천, 대전, 서울, 포항, 광주, 울산, 강원, 제주, 수원FC, 안양, 그리고 대구가 위치해 있습니다. 그럼 이제 25라운드 경기 목록을 보겠습니다. 첫 경기는 서울과 대구의 경기로 시작하고요. 거기에 전북과 안양, 울산과 제주, 강원과 김천, 포항과 광주, 대전과 수원FC가 경기를 펼치게 됩니다. 본격적으로 프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8월 8일 금요일 19시 30분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벌어지는 FC 서울과 대구FC의 경기입니다. 먼저 홈팀 서울을 보겠습니다. 서울의 현재 순위는 4위입니다. 첫 번째 포인트, 김주성 없는 첫 번째 경기입니다. 아직 폼이 아쉬운 정태욱 그리고 어리지만 나쁘지 않은 박성훈, 과연 어떤 선수가 야잔의 파트너로 나서면서 서울의 후방을 지킬 것인지가 궁금해지는데요. 서울이 지난 바르셀로나와의 친선 경기에서는 정태욱 선수를 먼저 내세웠었는데 과연 이번 경기는 어떤 모습으로 또 경기를 뛰게 될지 궁금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바르셀로나전에 득점을 했었던 조용욱 선수가 과연 자신감을 얻었을지도 궁금해지는데요. 최근 경기들을 보면 움직임은 꽤나 살아났던 조용욱 선수입니다. 애초에 조용욱 선수는 이 움직임이 좋은 걸로 많이 유명했었는데 바르샤전에 득점을 했기 때문에 과연 이번 경기까지 득점을 할 수 있을지, 그 자신감이 분명 올라왔을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지켜볼 만한 여지가 있어 보이고요. 현재 이상민 선수와 이한도 선수가 부상으로 인해 출전이 어려운 것을 제외하면 징계나 다른 부상은 없고 서울은 김주성의 이탈을 얼마나 잘 메워내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경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원정팀 대구FC를 보겠습니다. 대구 현재 순위 꽤 오랜 기간 유지되고 있는 최하위 12위입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김병수 감독의 공격 선언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실점을 더 줄이는 것은 의미가 없다라는 방식의 이야기를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공격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김병수 감독이 함께 했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가장 적절한 접근법의 활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구를 보면 최저 득점에 최다 실점이거든요. 지금 밸런스가 상당히 안 좋은 현재 대구의 상황이기 때문에 최다 실점, 이건 어떻게 할 수 없다. 하지만 이 공격적인 측면에서 더 많은 골을 넣어서 본프레르식 축구라는 이야기를 듣더라도 어떻게든 승점을 따오겠다, 승리하겠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이 과정에서 개인적으로 또 한 번 개인적으로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공격진의 활약입니다. 공격적인 기조에서 가장 중요한 건 결국 마무리의 여부죠. 마무리하지 못한다면 공격적인 기조에서 공격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결국 다실점으로 이어지는 오히려 악효과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리그에서 현재 최저 득점을 기록하고 있는 대구는 마무리를 상당히 중요시해야 될 걸로 보이는데요. 현재 그 마무리를 해야 될 선수 중 하나인 박대훈 선수가 부상을 당했고 수비진을 컨트롤할 홍정훈 선수가 부상을 당했기 때문에 대구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며, 거기에 더해서 까요 선수까지 다이렉트 타장으로 이번 경기에 출전이 어렵다는 걸 생각해보면 대구가 수비적인 측면에서의 부담을 좀 덜 생각하고 공격적인 측면에서 얼마나 집중을 많이 했는지가 결국은 이번 경기의 화두로 불러 올려지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난 경기 라인업 보고 계십니다. 당연히 바르시아전 라인업은 아니고요. 그냥 각자 이전 리그 경기 라인업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경기의 키, 사실 바르시아와 경기를 했던 두 팀의 경기라는 생각을 많이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여전히 이 두 팀의 팬분들께서는 두 명의 선수를 기억할 것 같습니다. 서울에서는 정승원, 그리고 대구에서는 정치인인데요. 이전과 다르게 정성원 선수가 최근에는 중앙으로 나오게 되면서 이 두 명의 선수가 직접적으로 마주치는 일은 많이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두 명의 선수, 또 서울과 대구의 어떤 더비 관계가 만들어지는 데 매우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이번 경기에서는 이 두 명의 선수가 어떤 경기를 보여주게 될지 한번 기대를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서울과 대구의 경기 프리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볼 경기는 8월 8일 금요일 19시 30분 전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벌어지는 전북현대와 FC 안양의 경기입니다. 먼저 홈팀 전북현대 보겠습니다. 전북의 현재 순위 역시나 오랫동안 1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23경기 연속 무패입니다. 어느 경기에서도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진 전북현대, 과연 이 기록이 얼마나 더 이어질지 상상하는 것조차도 어려울 정도로 전북의 폼은 상당히 좋은 상황인데요. 거기에 더해서 휴식기를 굉장히 탄탄하게 진행했다는 것도 전북이 그 흐름을 살릴 수 있는 또 하나의 요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휴식 그리고 피지컬 트레이닝의 적절한 조화를 이뤄냈고 후반기에도 지금의 흐름을 충분히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포이에 감독의 트레이닝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 포이에 감독의 아들이죠. 이 잘못 동작을 취하면 허리를 반으로 접어버릴 것 같은 그 타노스 그분의 여러 가지 피지컬 트레이닝들이 사실 시즌 초반에 이제 이 시즌을 시작하기 전에 체력 훈련 너무 많이 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뭐 이게 뭐 선수들 불만족한다 이런 얘기가 상당히 많았는데 결국은 또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잘 되고 있고 너무나 잘하고 있고 전북현대라는 팀이 지금까지 오는데 이 체력적인 문제가 없다는 것도 매우 큰 역할을 차지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거기에 더해서 현재 한국영 선수를 제외하면 큰 부상이 없기 때문에 전북은 계속해서 좋은 흐름을 가지고 어차피 전술적인 기조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좋은 체력적인 흐름 그리고 탄탄한 전술적인 기조 이런 것들이 전북 현대의 어떤 상승세에 충분히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원정팀 FC 안양을 보겠습니다. 안양의 현재 순위 11위입니다. 첫 번째 포인트, 이제는 위험한 상황입니다. 아직 많은 경기가 남기는 했습니다만 경쟁자들 중 가장 낮은 순위에 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현재 대구FC를 경쟁하지 않는 상대라고 생각했을 때 FC 안양은 현재 승점 27점으로 11위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퐁당퐁당에서 벗어나서 안정성을 가져야만 한다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겠는데요.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건 2주간의 휴식기에 무엇을 이뤄냈을까입니다. 팀 전체 훈련을 통해 이번 경기에 포커스를 뒀을 것으로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포지셔닝과 선수 기용을 할지가 궁금해지는데요. 많은 또 안양의 이번 일부에서의 경기를 봤을 때 이번에도 또 3백을 쓸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과연 그런 것들이 어떻게 또 구성이 되는지, 그리고 권경원과 김영찬 조합보다 권경원과 이창용 조합이 또 많은 실점을 하게 됐기 때문에 그러한 조합도 어떻게 맞춰가느냐가 매우 중요해 보이는데요. 현재 박종현 선수를 제외하면 큰 부상을 갖고 있는 선수는 없고요. 징계도 해당 사항이 없는 FC 안양의 상황이기 때문에 안양 이번 경기를 열심히 준비해서 또 위험한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경기 라인업 보고 계십니다. 간단하게만 보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경기의 키, 저는 후방이 든든해야 전방이 산다 라는 문장을 한번 남겨봤습니다. 이 두 팀 후방이 뭐 든든하다면 전방에서 충분히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선수들이 어느 정도 있는 편인데요. 전북에는 홍정호 그리고 안양에서는 권경원, 이 두 명의 전현 국가대표 센터백들이 각 팀의 후방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선수가 후방에서 더욱더 안정감을 주면서 전방에서 충분히 그들이 능력을 펼칠 수 있도록 도와줄지가 궁금해지는데요. 홍정호, 권경원, 우리 팬들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두 명의 센터백이 어떤 역할을 보여줄지 한번 기대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전북과 안양의 경기 프리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부터는 토요일로 넘어갑니다. 8월 9일 토요일 19시 30분 울산 문수축구 경기장에서 벌어지는 울산 HD와 제주 SK의 경기입니다. 먼저 홈팀 울산 HD를 보겠습니다. 울산의 현재 순위 7위입니다. 첫 번째 포인트, 울산에겐 큰 변화가 있었죠. 바로 신태용 감독이 울산 HD에 부임했습니다. 트릭좌라고 불리는 또 꽤나 친숙한 이미지의 신태용 감독, 과연 어떤 베스트 11을 들고 나올지가 기대되는데요. 현재 울산의 상황이 좋지는 않습니다만 그의 트릭은 굉장히 기대가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많은 분들이 또 얘기를 하시고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건 선수들의 집중력인데요. 지난 여러 경기들 뭐 클럽 월드컵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 체력적인 이슈도 있었을 것이고 팀이 흔들리면서 멘탈적인 이슈도 있었을 것인데 그런 상황에서 집중력이 점점 흐트러졌던 모습을 울산의 선수들이 많이 보여줬거든요. 과연 이번 경기에서는 다시 멘탈을 잡고 뛸 수 있을지가 좀 궁금해집니다. 신태용 감독이 또 선수들과의 관계나 이런 부분들에서는 웬만하면 큰 문제가 생기지 않는 감독이라서 더욱더 궁금해지는데요. 현재 윤종규 선수가 훈련에 복귀했습니다만 출전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요. 김민혁 선수는 누적 경고를 받아서 이제 징계로 경기를 뛸 수 없는 가운데 과연 정말 신태용 감독이 어떤 베스트 11을 들고 제주를 상대하게 될지 궁금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어서 원정팀 제주 SK를 보겠습니다. 제주의 현재 순위는 9위입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이탈로가 나오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지난 김찬전 또 이탈로 선수의 교체 아웃이 굉장히 뼈아팠던 제주입니다. 이탈로 선수가 빠지면서 이동경 선수의 어떤 천재성이 더 드러나는 모습이 나왔고 그렇기 때문에 참 이탈로가 많이 중요하구나 라는 생각을 제주의 김학범 감독이나 팬들이나 선수들이 모두 하셨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탈로 선수가 누적 경고 징계로 인해서 이 경기 뛸 수 없게 되면서 중원 싸움을 이번에도 이탈로 없이 펼쳐야 되게 된 또 상황의 제주 SK입니다. 제주 SK가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건
당연히 이탈로 선수가 없으면서 뚫렸던 그 이동경 선수만한 플레이메이커가 현재 울산에 없다는 것일 텐데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탈로 선수가 없다는 건 굉장히 큰 또 아픔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티아고의 풀핏이 언제부터 나올지도 좀 궁금해지는데요. 나오면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45분 이상 뛰지는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과연 2주간 얼마나 몸을 올려서 원정을 왔을지가 궁금해지는데요. 현재 김재우 그리고 안태현 선수가 부상으로 인해 출전이 어렵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누적 경고로 인해서 이탈로가의 출전이 어렵기 때문에 제주는 어떻게 중원을 구성해서 그리고 윙어진을 어떻게 구성해서 울산을 상대하게 될지 이 부분 여러분이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경기 라인업 보고 계십니다. 간단하게 포지셔닝 정도만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경기의 키, 너희는 내 담당이다 라는 또 키워드를 하나 남겨봤습니다. 울산에서는 엄원상 그리고 제주에서는 유리 조나탄 선수인데요. 엄원상 선수는 제주를 상대로 6개의 공격 포인트를, 유리 조나탄 선수는 울산을 상대로 3개의 공격 포인트를 올리면서 각각 각 팀이 가장 많은 또 공격 포인트를 기록한 선수가 됐습니다. 물론 엄원상 선수의 최근 폼은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엄원상 선수의 부활을 많은 팬들이 기대하다 못해 현재 지쳐있는 상황인데 과연 엄원상 선수가 또 친숙한 제주를 상대로 뭐라고 해야 될까요? 공격적으로 친숙한 제주를 상대로 좋은 모습 보여줄 수 있을지, 그리고 유리 조나탄 선수가 울산을 상대로 다시 한번 또 득점포를 가동하면서 제주의 상승세에 도움을 줄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 함께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울산과 제주의 경기 프리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 보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8월 9일 토요일 19시 30분 강릉 하이원 아레나에서 벌어지는 강원FC와 김천 상무의 경기입니다. 먼저 강원FC를 보겠습니다. 강원의 현재 순위는 8위입니다. 첫 번째 포인트, 경기를 끝까지 모르는 팀 강원입니다. 추가 시간에 가장 많은 득점을 기록하고 있는 K리그 팀인 강원FC, 강원의 최근 기세를 보여주는 하나의 예시가 그 추가 시간 득점 기록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거기에 더해서 가장 직전 경기였던 울산과의 경기, 홍철 선수가 90 플러스 7분 엄청난 득장 프리킥골을 성공시키면서 강원이 정말 쉽게 무너지는 팀이 아니라는 걸 증명해내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강원은 이번에 서력의 시간이라는 동기부여까지 존재하는 상황인데요. 이번 1라운드 로빈에서의 맞대결에서 김천을 상대로 1대0 패배, 2차전에서는 4대0 패배를 거뒀던 강원이기 때문에 이제 그 주축 중 일부가 강원에 넘어와 있어서 더욱더 자신감을 갖고 이 서력하겠다는 동기부여까지 가지면서 끝까지 또 힘을 가지고 있는 강원의 모습이 이 3박자로 합쳐지는 게 김천을 잡아야겠다는 그 의지가 상당히 높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현재 강윤구와 강준혁 꽤나 오랜 부상으로 경기를 뛰지 못하고 있고 김대우 선수는 다이렉트 퇴장 증기가 이 경기까지도 이어집니다. 물론 강원FC 지금까지 계속해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도 좋은 모습 보여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과연 이번 시즌 상성이 좋지 않았던 김천 상대로까지 좋은 모습 보여줄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원정팀 김천 상무 보겠습니다. 김천의 현재 순위는 2위입니다. 첫 번째 포인트, 2위 자리 안착을 위해서 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김천은 대전을 누르고 2위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물론 1위인 전북현대와의 승점 차는 15점으로 굉장히 많이 나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2위 자리를 공고히 하는 것이 또 김천이 가지고 있는 목표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이 과정에서 제가 더욱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건 신병의 기여도입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게 신병의 기여도가 높아져야 한다는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점차 매치핏을 올리던 중에 2주간 휴식기가 진행되면서 어쩌면 좀 아쉬움을 느낄 수도 있는 김천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팀 훈련 내에서 얼마나 합이 좋아졌는지가 중요하고요. 2달 뒤면 또 수많은 선수들이 전역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 신병들이 점점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만 김천 상무는 지금의 전력을 유지하고 지금의 순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늘 그렇다시피 신병의 기여도가 높아져야 되는데요. 현재 박찬현 선수를 제외하면 경기를 출전할 수 없는 선수가 없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김천은 지금의 전력을 유지하면서 어떻게 발전시켜서 강원을 상대할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경기 라인업 보고 계십니다. 역시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경기의 키, 저는 비수는 내가 꽂는다로 잡아봤습니다. 강원에서는 김대원, 그리고 김천에서는 박상혁 선수인데요. 김대원 선수는 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올해 6월까지 또 김천 상무 소속으로 뛰면서 사실 많은 경기에 나서지 못했고 좋은 모습이 아니었습니다만 강원에서 또 전역을 한 이후에 강원에서는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친정팀이라고 불러야 될까요? 어쨌든 에비안 그 부대를 상대로 비수를 꽂기 위해 노력을 할 거고요. 박상혁 선수는 역시나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강원FC 소속인데요. 강원FC를 상대로 친정팀을 상대로 본인의 모습을 얼마나 잘 보여줄 수 있을지가 궁금해집니다. 자, 그러면 강원과 김천의 경기 프리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 보겠습니다. 이 경기부터는 일요일로 넘어갑니다. 8월 10일 일요일 19시 포항 스틸라드에서 벌어지는 포항 스틸러스와 광주FC의 경기입니다. 먼저 홈팀 포항 스틸러스부터 보겠습니다. 포항의 현재 순위는 5위입니다.
첫 번째 포인트, 꾸역승이라도 승리는 승리입니다. 최저 득점을 기록하고 있는 제주였지만 오랜 기간 이어져 왔던 실점 행진을 결국 끝내게 됐고요. 거기에 더해서 오랜 기간의 징크스를 깼다는 것은 포항에게는 더욱더 큰 결과로 다가갈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항은 자신감을 가지고 이번 경기를 준비했을 텐데요. 이번 경기에서 궁금해지는 건 역시 수비 배치입니다. 이태석의 이적 이후에는 처음으로 공식전을 치르게 되는 포항입니다. 물론 이태석 선수의 마지막 경기에는 이태석 선수가 사실상 출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그때의 수비 구조를 이어서 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또 새로운 수비 구조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전반적인 수비 구조 앞으로 이번 경기나 다음 경기 이어서까지 좀 공개해지는 측면이 있는데요. 현재 완델손, 김종우, 조성욱 선수가 부상으로 인해 출전이 어렵고 김동진 선수의 다이렉트 퇴장 징계가 이어집니다만 수비에는 그렇게까지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과연 포항 스틸러스가 어떤 수비 배치로 어떤 또 게임 플랜을 만들어 갈지 이번 경기에서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원정팀 광주 보겠습니다. 광주 현재 순위는 6위입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리그 3경기 연속 우승이라는 점입니다. 쉽지만은 않은 대진이었습니다만 승점 1점은 굉장히 아쉽습니다. 수원FC, 김천, 전북을 상대로 승점 1점을 따게 됐는데요. 분위기 반전의 계기가 정말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것을 찾기 위해 이정열 감독도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을 걸로 보이는데요. 거기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바로 사춘기가 온 아사니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사니 선수의 이적 사과가 또 광주에게는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안 그래도 큰 불이 난 집에 기름을 콸콸콸 붓고 있습니다. 아사니 선수의 이런 행동이 과연 프로의 어떤 행동이 맞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다시 한번 생각할 만한 여지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아사히 선수는 이번 경기는 뛰지 않습니다. 명목상으로는 종아리 부상입니다만 진짜 종아리 부상인지 아니면 뭔지는 모르겠고요. 이런 과정에서 프리드윤슨 선수가 새로 영입돼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기를 이정열 감독은 바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왼쪽을 볼 수 있는 김진우와 이민기 선수가 모두 나갔기 때문에 광주FC가 리더십적인 측면에서 아쉬움을 분명 느끼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도 남은 선수들끼리 으쌰으쌰해서 이번 경기를 잘 준비해야 할 광주FC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양팀의 지난 경기 라인업 보고 계십니다.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경기의 키, 저는 최전방의 무게감에 담아봤습니다. 포항에서는 이호재, 광주에서는 프리드윤슨 선수인데요. 이호재 선수와 프리드윤슨 선수 모두 피지컬이 상당히 좋고 볼도 잘 차고 득점적인 측면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선수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팀 수비적으로도 단단하게 또 지킬 수 있고 공격적으로도 빠르게 공격을 할 수 있는 팀이기 때문에 이 두 명의 선수가 어떤 스타일로 본인들만의 스타일로 득점을 만들어낼지가 궁금해지는데요. 아마 이 두 명의 선수가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지에 따라서 경기가 상당히 분위기에 어떤 변화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포항과 광주의 경기 프리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번 라운드 마지막 경기로 넘어갑니다. 8월 10일 일요일 19시 대전 월드컵 경기장에서 벌어지는 대전 하나 시티즌과 수원FC의 경기입니다. 먼저 홈팀 대전 하나 시티즌을 보겠습니다. 대전의 현재 순위는 3위입니다. 첫 번째 포인트, 명확하지 않은 축구의 의도입니다. 사실 대전 지금 보이는 모습들이 시즌 초반의 모습에 비해서는 상당히 안 좋은 모습인데요. 지난 경기였던 서울전 무엇을 하고 싶은지가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축구 그리고 게임 플랜의 의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 대전 하나 시티즌인데 이 과정에서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10번 위치에서 뛰는 선수들입니다. 지금의 삼선 조합 이순민과 김봉수는 수비적으로 뛰어나고 믿을 만한 선수들입니다만 경기 조립적인 부분에서는 약한 점이 있고 그것은 10번 위치에서 뛰는 선수가 도와줘야 한다는 생각이 당연하게 들 수밖에 없는데요. 그 자리에 김현욱, 김한서, 이준규 여러 선수가 뛸 수 있는데 이 자리에서 얼마나 선수들이 잘 풀어주느냐가 대전에게는 매우 중요한 지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역설적으로 여기서 풀리지 않으면 대전의 축구는 앞으로 그 답을 찾기 전까지는 좀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또 나올 수도 있겠는데요. 현재 밥신 그리고 김승대 선수가 출전이 어렵기 때문에 이 지점에서 더더욱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고 대전 하나 시티즌은 이런 부분을 잘 생각해서 경기를 준비해야만 지금 쉽지 않은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원정팀 수원FC는 상황이 다릅니다. 순위는 낮은 편입니다만 뚜벅뚜벅 4연승을 해내면서 열심히 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울산까지 잡아내면서 수원FC는 상성적인 문제도 또 쳐냈고 이번 경기까지 잡는다면 좋게 흘러갈 경우 8위까지 2계단이나 순위 상승이 가능한 만큼 수원FC는 이번 경기에 대한 동기부여도 대단한데요. 거기에 더해서 최근 경기력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싸박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게 수원FC가 지속적인 상승세를 이어가는 데 중요한 요소로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윌리안 선수가 들어와서 여러 가지 득점을 해주는 것들도 수원FC에게는 큰 영향을 미치고 있겠습니다만 울산전 엄청난 활약으로 팀의 승리를 이끌었던 싸박 선수는 플레이마저 사실
본업이 축구 선수지만 부업이 또 가수잖아요. 굉장히 예술적인 플레이를 많이 보여주면서 본인이 할 수 있는 걸 다 해주고 있고, 이제는 뭐 포스트 플레이를 넘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정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사박 선수이기 때문에, 사실 사박이 없다면 윌리안 선수의 활약도 좀 쉽지 않거든요. 물론 윌리안 선수 없다면 사박도 어렵지만 어쨌든 이 두 명의 선수, 개인적으로는 사박, 이 선수들이 흥이 올라오면서 좋은 경기를 펼치고 있는 게 수원FC에게는 상당한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현재 윤빛가람 선수의 부상이라는 문제를 어느 정도는 가려주고 있는데요. 과연 수원FC 어떻게 또 경기를 준비해서 5연승까지 치고 가려고 할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경기 양팀의 라인업 보고 계십니다.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경기의 키, 저는 단단함과 유연함으로 잡았습니다. 결국 최전방이긴 합니다만 구택 선수는 약간의 단단한 이미지가 있고 사박 선수는 최근에 그 유연한 이미지를 계속해서 가져가고 있는데요. 구택과 사박, 양 팀의 또 등번호 9번 스트라이커가 어떤 경기력을 보여주는지에 따라서 이번 경기 어떤 시원시원한 정도가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과연 어떤 선수가 더욱더 시원하고 유연하게 경기를 풀어낼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전 하나 시티즌과 수원FC의 경기 프리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25라운드 프리뷰 진행해 봤습니다. 프리뷰 영상이 늘 그렇듯, 혹은 또 리뷰 영상이 늘 그렇듯 뒤로 갈수록 목 상태가 좀 안 좋아지고 말도 좀 이상하게 나오고 그럴 때가 있죠. 아무래도 또 여러분들의 양해를 다시 한번 부탁드려야 할 타임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저는 늘 이리 왔지 않습니까? 또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또 계속해서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고, 아무쪼록 또 더운 날씨, 저녁에는 그나마 선선해서 좋기는 한데요. 그래도 더운 날씨에 여러분들 직관 혹은 뭐 집에서 관람하시더라도 더위 꼭 조심하셔서 건강하게 경기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선수들도 코칭 스태프들도 다치지 않고 이번 라운드도 치러낼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